산업환경국장 이계윤입니다. 현장 재근접하여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의정활동 수행하시며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이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9억 4,777만원이 증액된 671억 9,072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윗물로 설명드리며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8억 1,677만원이 증액된 1,623억 9,14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 중 주요 사업 및 상임위원회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95억 2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2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별입지 기업 안내 표지판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산업단지 내 기업 안내 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 기업 지원사업 등 홍보용으로 브로셔 등 제작비 720만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17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3억 7,7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7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 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84억 5,1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9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7월 완공되는 2층 롤코보드 직매장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직매장 내 기타 설비 및 부대 소요비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181쪽 축수상가 소관입니다. 축수상가는 316억 6,3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억 9,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원순환가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가는 593억 7,3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6,6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9쪽 국비 보조사업의 재원 비율 변경 내시에 따라 에코센터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도비 37억 3,8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70억 2,361만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15억 1,5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활동비 1,500만원은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 환경단체의 의원원 조사 환경정화 활동비로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군별 음식문화 특화 사업인 안 먹는 반찬 미리 되돌려주기 사업에 선정되어 제공 반찬 수가 많은 업소 위주로 손님 스스로 먹기 전에 안 먹는 반찬을 되돌려주는 분위기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자 도비 40%를 지원받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본 요구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권유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68쪽에 개별 입지 기업 안내 표지판 유지시기 대해서 이게 뭐 기업 안내 표지판이 이게 낡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요거는 낡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청북면에 보면 그 청북 가압장 그 옆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개별 입지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옹벽 옆에 한 양쪽으로 15개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도시미관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좀 정비해서 좀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예상에 올리는 상황입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10군데를 한다고요? 15개 정도 업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강수 옹벽 옆에 이제 이게 아크릴을 제작해서 이제 중구난방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계 이제 보기가 상당히 좀 미관이 안 좋은 상태.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네, 그래서 이제 표지판에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거기 보고서 안내 표시판인데 산업단지는 안내 표시판 설치해가지고 뭐 10개 산업단지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이 한 20년 이상 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스테인레스 같은 데로 이제 기둥을 세워서 그 옆에 이제 그 시트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낡아가지고요. 미관상 상당히 좀 보기가 지금 어려워서 그거를 좀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포우성 2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산업단지가 새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제 기업체도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적으로 그 안내도를 중앙에 만들어서 이제 찾아가지 용이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그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원에서 많이 검토했으니까 의원 좀 습관된 내용을 좀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뭐 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의원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수출 농산물 포장재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 삭감된 데는 거기 포장재가 아니라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쓰기 위한 농산물. 전체가 로컬푸드예요. 근데 179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럼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이제 이충동 그 로컬푸드 이제 건립이 돼서 이제 7월 정도면 이제 중국이 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건축비만 그 세월음길에서 건축비만 계상이 돼가지고 내부 시설 할 게 예산이 이제 필요해서 그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제 상임위에서 그 생산자 단체 이런 걸 더 조율을 해서 좀 원만하게 가려는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완공됨으로써 그 이제 내부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그 7월 이후에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로컬 푸드 내에서 이 포장하는 거 그게 아니 이제 거기 이제 계산대니 이제 그 진열대 이런 게 실내 시설 매장을 갖추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건축 구조만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내부 시설 얹어 놓을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장을 개설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열된 사항입니다. 그게 얼마예요? 예산이? 하지 뭐. 1억 6,895만 1억 8,800원입니다. 1억 6천? 네. 어디 있어? 거기 한 2층 로컬푸드 매장 179쪽에 있는 게 한 일반 운영비, 시설 부대비, 자산주택비 전부 다 이게? 예. 묶어서. 그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세교 신대동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우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조금 초기에는 미흡한 게 있어서 미수금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매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매장과 이제 다시 또 지금 추진하는 상황은 기존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그 대안을 법인을 새롭게 이제 구성하면서 기존의 생산자도 수용하고 할 수 있는 여러 농협도 참여하고 하는 그 법인을 구성하면 기존의 문제점이 있던 걸 해소해서 새로운 매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대 매장과는 좀 차별화된 매장으로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그 미지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다? 그거는 이제 상황이- 신대 매장에서 이제 발생된 당초의 법인 구성이 이제 입찰에 의해서 법인을 구성하고 지금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0월경까지는 이제 생산자 그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적자 누적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누적된 금액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그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제 생산자 협의회가 그거를 그냥 사실은 로컬푸드의 이미지 문제 때문에 이제 생산자들이 그거를 다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합자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중도에다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중동 건물은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내부 시설입니다. 근데 그게 다 삭감이 됐네? 네. 네,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네. 예, 김승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한우 의원님 질의하실 바랍니다. 네, 박한우 의원입니다. 이충 노골푸드가 이제 7월에 준공 예정이면 이게 이제 이런 신대동의 그 문제처럼 이런 게 이제 발생하지 않으려면 좀 농협이나 이런 믿을 만한 조합들이 같이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별도 법인을 지금 쭉 구성하면서 문제되는 게 농협이 이제 6개 농협이 있는데 지금 4개 농협은 참여의 의사가 있고 2개 농협이 지금 이제 참여에 이제 조금 미온적인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같이 참여를 노력을 해서 그게 협의가 되면 별도 그 협의체를 법인이 구성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농협이 이게 6개 농협이 한꺼번에 다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뭐 그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뭐 송탄 농협 예. 그런 관할 지역이라면 뭐 그쪽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뭐 1대1로 그 농협도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꼭 그렇게 6개 중에 뭐 2개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어차피 이제 저희는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함께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법인을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면서 나중에 매장 관계도 이제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이제 서로 여러 군데를 농협별 늘리는 방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는 동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컬푸드와 관련해서 농협의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다. 이게 지금 생산자들이 결국 농민들이고 그분들을 위한 부분이 노컬푸드라면 그것을 좀 같이 투자도 좀 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접근 방법을 6개 농협과 단체로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농협하고 시하고 농업 정책을 가지고 할 때 또 이렇게 지원금도 있고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노컬푸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협은 또 뭐 더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덜 해주고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노컬푸드의 특정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의원님 뭐 말씀하시는 사항도 뭐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농업 복지 측면을 보면 저희가 이제 소규모적인 건 시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농협이 참여를 기피하는 것은 그런 구조가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해를 통해서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 7월에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일반 운영비 이 부분은 반영이 돼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앞으로 누가 운영할 건가, 그리고 농협이 어느 정도 참여할 건가, 이 부분은 계속 숙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과제가 농민 생산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야 이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구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보면 뭐 농업민들이 한 400 생산자 농가, 400 농가 이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뭐 이제 거기 운영하고 있는 80 농가나 이 정도 되고 구조적으로 이제 또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합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 구조를 저희가 이제 법인을 구성하면서 새롭게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지역 노컬푸드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 시가 논이 주로 있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다품종 그런 생산들이 좀 쉽지 않아서 노컬푸드 하기에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7월 계획대로 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질문을 할게요. 지금 농협이 지금 4군데라는데 어디에? 지금 팽성농협하고 예? 빠진 데가. 그럼. 빠진 데는 이제 팽성농업이 좀 미온적이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이제 같이 출자해서 한다는 데는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컬푸드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농협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건상. 이게 농민들이라고 하지만 농협은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조합장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사회도 해야 되고 대의원회도 했지만 유통공사는 모르겠지만 노컬푸드 센터에는 지금 조합원들이 하는 FC나 RPC 들어가는 그 조합원들이 노컬푸드 센터 못 들어와요. 노컬푸드라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거지 조합원들은 지금 다 어느 정도 규모가 일정 부분 있는 분들이라 그걸 그럼 양쪽으로 어떻게 쪼갤 거냐. 이게 서로가 수치 가격이 틀린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작긴 하지만 나중에 유통공사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때는 당연히 농협들이 당연히 들어와야죠. 거기서 다 이제 유통까지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기까지 뭐 노컬푸드 센터까지 농협이 이렇게 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소규모 이제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농협도 같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하지만 여기에 별도 법인체를 구성해서 같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는 농협은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의도로 운영이나 같이 이런 나갔습니다. 기본적인 거 뭐 그런 거는 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깊이는 네.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예, 그런 사항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머리 숙여서 같이 시도 참여하는 것도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농민들을 보호하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현 의원님 지적하실 바랍니다. 지금 건물이 7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왜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어요? 이제 이 삭감 사항은 의원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그 지금 노컬푸드 구조에 대한 사항 같습니다. 신대 매장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농협 그 위원진 생산자 협의라든가 여기에 이제 합의 일치가 안 되는 사항들, 분란이 있는 사항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걸 보면 수익 구조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수수료로다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 구조에 있어서 뭐 많은 인원을 충원됐다 지적하시는 사항들도 지금은 이제 4명으로 지금 합의체를 구성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상경비를 가지고 10% 이익을 가지고 수수료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안 되는데 일단적인 것은 보면 생산자들이 납품한 가를 갖다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 갭이 생기면서 미지불급의 발생이 1억 8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이제 노컬푸드 이미지 문제 때문에 기존에 하신 분들이 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합자법인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로컬푸드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진행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고 전체적인 그 농업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입장이 돼서 새로운 법인과 그 구성이 돼서 거기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삭감이 됐냐는 얘기예요. 먼저 있었던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많은 지적을 하시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개선하고 이거를 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준공이 된 상태에서 건물을 그냥 빈 걸로 다 그냥 내비 투자를. 그래서 저희가 이쪽 것은 이제 이층 것은 개선을 지금 법인체를 구성하고 그 새로운 법인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이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거를 좀 반영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또 거짓말 하시네, 오늘. 이거 왜 국장님들 마다 저렇게 거짓말들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예? 자꾸 거짓말들 하실 거예요? 수수료가 10%, 15%가 돼가지고서 적자가 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근거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장님? 수수료 때문에라는 게 이제 운영 구조에 있어서 네. 그 운영을 할 적에 이제 그 경상기업 대금하고 수수료가 이제 10%를 받았잖아요. 그 구조에 있었는데 물품 대금을 지급을 이제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물품 대금을 왜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영에 있어서 이 운영 수수료가 집행자 측이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걸 까먹은 거죠. 아니, 자, 이것도, 그건 이제 이제 사법기관에 수사를 시작하면 나오겠지만. 네. 수수료가 찍어서 경상비가 찍어가지고 물품 대금을 안 준 건지, 네. 그 운영자가 자기가 횡령을 해서 뒷주머니를 집어넣은 건지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외곽적으로 저희가 보고 받은 거 운영 상하게 된 것을 보면 지금 이제 현 10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대금이 지급이 됐다고 이제 작년 10월 달까지 지급이 예. 됐다고요?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제 적자 그동안에 대금 지급이 안 되다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10월 달까지는 그 대금이 지급이 됐고 그 이후부터 이제 2월 달까지 자, 국장님. 예. 다 자꾸 그러니까 지금 자꾸 코끼리 다리 만들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네. 피해 농민들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 얘기는 저도 예 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10월 달까지 다 대금이 지급된 걸로 나와요? 농민들은 뭐 일부 층에서는 또 안 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니다. 자꾸 딴소리 하시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 그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적에는 또 아닌 사람이 했다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 지금 시스템 예. 자체가 네. 처음부터 내가 물건을 10박스를 납품했는데 10박스가 납품이 된 건지 네. 6박스를 한 건지 출고장도 없어요 지금. 시스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니까. 예? 자,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 보조금 사업이 한 1억 4천 정도 이제 들어갔어요. 네. 지금 시에서 걱정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네. 보조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뭐 그렇지 않았으면 시에서 신경도 안 써요. 네, 그저 임대는 그쪽에서 갖췄고 이제 시설 내부 시설지에 자, 들어간 게 지금 시에서 그겁니다. 우리 담당을 김갑준 계장이 관여해가지고 지금 난리치는 게 이 보조금 사업 때문에 결단 날 게임에 지금 추궁 때문에 지금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만 없으면은 자기네 구성원들끼리 이자가 남던 적자가 되던 관여할 바가 아니죠. 평택시에서.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평택시에서 거기 신대동 로컬푸드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보조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실제적인 매장 운영의 주체는 그쪽이죠. 그럼 아무런 할 권한 없는 거죠. 그것은 저희도 이제 보조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관리의 의무는 있죠. 관련 의무는 있죠. 예. 그럼 관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현재는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 이전까지 몰랐어요? 그동안에 문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해소책을 알았던 거지 마련하고 있어요. 곰따 여기까지 터졌어요 지금 이제.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조만간에 이제 뭐 발견이 되겠죠. 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 네.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팽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다 받아줍니다. 그럼 로컬푸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팽성 지역에는 네. 농민들이
소규모에서 농산물 진거 농협에서 다 수매를 해줘요. 받아줘요. 그럼 로컬푸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다른 농협들은 그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구성원들이 해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조합장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의지도 필요하겠죠. 뭐 조합원들 설득해서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통과시켜서 예산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농협하고 로컬푸드 지금 농협 팔목 비틀어서 출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기술센터에 있는 그 100억짜리 짓는 것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 소생이 먼저 번에도 농협 참여시켜가지고 법인 만들어가지고서 운영자금 만들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걸 반대한 이유는 뭐냐. 반대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찬성을 해요. 근데 지금 급하니까 조급하게 법인 만들어가지고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지금? 지금 거기 로컬푸드의 그 물건이 뭐예요? 자, 고객들이 볼 때 로컬푸드에 나온 상품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농약, 친환경, 무농약, 그리고 바깥에 마트보다 비싼 이유가 뭡니까? 그 고객들이 그 비싼 거를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뭔가 친환경적인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비싸면서도 구입을 했어요.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뭐 친환경적인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냥 똑같이 재배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운영의 주체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고 왜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 주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평택 시내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들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야죠. 나 소규모 지니까 나도 로컬푸드 조직 만들어 나도 거기에 출하하겠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죠. 그게 기본 아니에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예결위 상임위 거치고 그동안에 이제 누차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 공무원지가 언제입니까? 이거 이충동 것도. 공무원지가 몇 년 됐죠, 이거? 공무돼가지고서 사업 진행된 지가 2년 넘었죠. 이제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지금 골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그 공모 집어넣어가지고 승인 떨어진 지가 언제냐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기 납품의 주체가 누군지, 누굴 시켜서 할 건지. 저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이 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논란이 이제 몇 년째야 계속 진행이 되고 왔었고 지금의 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그래도 이제 들어봤는데요. 개선하려고 하신 거 있냐고요. 뭘 개선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거를 지금 저 신대동에 있는 거 보조사업 정부 나온 거 나중에 투자를 맞을게 그거 인수인계서나 먼저 받아가지고서 그거나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머지는 다 부속이죠. 후딸이죠. 나머지들은 다. 속셈들은. 저기 우리 자체에서 많이 했으니까 소연의 교수님 쪽에 하셔야죠. 아유, 거짓말 하니까 그러면 거짓말 됐어요. 예. 잘 네,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의원님들의 생각 예.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로컬푸드 예. 매장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로컬푸드 매장 설립할 예,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하시고 정말 로컬푸드라는 거는 주변에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이 가까이에서 물건도 판매도 하고 사다 먹기도 하고 그런 게 로컬푸드 매장이잖아요. 네. 그거를 좀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냥 별도로 뭐 저희가 주관적으로 할 수도 없고 농민단체 그다음에 농협 의원님들 저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농민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동초에 이제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거기를 로컬푸드를 구성해서 생산자가 가공자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일부 전체가 참여한 게 아니고 이제 소규모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분란이 났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었기 때문에 차를 했었어요? 윤 업체 있잖아요. 농업법인. 네. 그거는 공모했었어요. 진짜. 공모해서 된 공모죠. 그게. 그 이제 믿음역 농회고 두 군데가 처음에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그 참여돼서 뽑은 거예요. 이거 아니 신대동 거 얘기하시는 신대동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건물이 누구 겁니까? 개인 겁니다. 그거. 개인 거죠. 예. 그리고 윤 대표 동생이 하는 거라며 건물 두고. 예, 건물은 뭐 그쪽이 그렇다는 소리. 그 사고 치는 윤 대표 동생 건물이라며요 그게. 그 당연히 권리가지 저 믿음으로 가고쇼 그게.
그게 공모입니까 그게? 나 짜고 치는 고수톱이지? 아유 손바닥으로 하늘들 가리셔요. 그게 말 같은 소린가 그게? 당초에 이제 공모를 해서 그걸 추진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하면서 지금의 이제 그러한 문제 요인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면서 지금 이층 것은 이제 별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동에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면 이거 2층 동거 전화 갔으면 그 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친밀하게 조합을 만들던 누군지 평택에서 영농을 하신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고 참여하게 그 기회를 줘서 만든 다음에 교육 훈련을 통해서 로컬푸드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찬동하는 분들은 하게끔 일을 하게끔 하셨어야죠. 의원 지금 그게 법인을 이제 그래서 그 법인체를 농업인과 국장님 말을 좀 짧게 해요. 말이 길으니까 지금 계속 그 물고 넣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유, 네, 됐습니다. 네, 190쪽이에요. 수질 개선 사업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에 한번 포럼 같은 거 이런 거 주최하셨었던 거죠.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 어떤 포럼을 했는데 거기 포럼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그 포럼은 우리가 중간 보고가 우리 했어요. 중간 보고를 그 상계시군이 모여서 3월 24일 날 그 경기연구원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도 참석했고 관계시군 안성 용인도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500만 원이요? 예. 그 1,500만 원의 예상 지원 이게 3천만 원 예산인데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 상계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2월에서 이제 계속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성격이 안 맞다 보니까 일단 불용시키고 사업이 이제 용역이 이제 2017년 10월 30일까지 하니까 올해 써야 될 1,500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 1,500을 추가로 나머지 쓰지 못한 잔액을 올리고 기간이 다 되니까 그냥 얼른 써버려야 되니까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게 올해 그 용역 기간이 올 12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라고 한 거기에 대해서 활동비 지원 상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시려니? 네, 그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네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작년대 그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작년에 지속갈 좀 1억 7천 정도. 1억 7천. 네. 이번에 한 조금 더 올랐네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뭐 사업이 더 늘어났나요? 이거 늘어난 게 이제 그 1,500 저기 추경이 오다 보니까 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1,500 저 동료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1,500만 원이 우리가 이제 그 진이천 그 안성천 상하류 그 상생 용역에 따른 그 대응 전략비도 필요하지만은 네. 평택구 그 수질 개선에 위해서 우리가 그 정화활동했던 활동비 등 포함해서 우리가 1,500만 원 예산을 실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1,500만 원은 그러면 그 저기 그 진이천 상선 보호구역 예, 예. 그거하고는 관계되는 거예요? 진이천하고 안성천. 예, 그거하고 관계되는 예,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1,500만 원이? 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안성시하고 용인시도 거기 뭐냐면 그 상수험 해제 보호구에서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있고 저들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대응 전략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비와 네네. 그죠? 네. 그다음에 수질개선 사업비와는 별개인 거죠. 여기에 지금 목상은 똑같은 성격으로 어차피 이게 집행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네네. 사업비를 책정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수질개선 사업 활동비는 또 따로 1,500만 원을 이렇게 한 건데, 네. 예, 그 뭐 다른 또 어떤 활동이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된 걸 거예요. 예. 그 작년에 이제 이 상수원 보호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예산을 추경으로 3천만 원인가 세워졌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의제이시불로 예산을 줬는데 거기서 작년도에 1,500만 원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모제로 날아가니까 올해 나머지 부분을 1,500만 원을 다시 세워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사고이월 시키든가 뭐 그렇게 하질 않고 예산을 반납을 받은 건가 보죠?
근데 위원님 그게 이제 사고율 성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정상비는 사고율이 연간 안 운영비 성격이다 보니까 일성장비다 보니까 그걸 사고를 다시 회수를 했다가 네네 이번에 반납하고 다시 세운 사업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좀 이해가 좀 우리가 좀 그때 우리 잘못 알고 깎고 나 그게 뭔지도 몰랐어. 맨 처음에. 그리고 168페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정책과야 개별 입지 기업 안내 표지판 유지 보수비가 사실 삭감이 됐네요.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저 본 의원이 그 청부급에 살면서 거기가 개별 입지 기업들이 최고로 많습니다. 평택시에서 한 450개 업체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개별 입지들은 각자의 자기의 그 기업의 그 명칭을 갖다 그 입구에다 해놔요. 해놓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은 농로를 따라서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많이. 거기가 다 이제 그전에는 4m, 농로길 3m 그러면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요. 그 어마어마한 차들이 물품을 싣고 와가지고 내비를 틀고 갑니다. 가는데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비가 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막 마을 저 뒤쪽에 있는 기업인데 마을로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을길이 막 파손이 되고 엉망해요. 그리고 저도 가끔 가다 저쪽으로 더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업정책과에서 그 기업들의 그 어떤 환경이라든가 모여져 있는 곳 그런 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그 출입구가 사실은 동서남북으로 다 되어 있어요. 농로길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기업정책과에다 이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왜 내비도 그렇게 마을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지 그것도 어떤 그 무슨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기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뭐 4군데 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있으면 그 주요 그 교통 그 통로를 좀 확인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입간판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깎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그 산업단지 내 안내 표지판은 사실 산업단지는 국가산단이라든가 도산단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사실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걸 사용하면서 내는 그 관리비의 명목이 되어 있더라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 기업들이 좀 십시일반 돈을 좀 내서 관리 차원에서 이런 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 이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그래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전반기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깎고 그러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유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요, 대부분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씩 걷어서 관리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요번에 저 회의 같은 걸 자기네들도 하니까 요거를 좀 갈도록 하자라는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그 분담도 좀 있어야지 무조건 뭐 이런 걸 갖다 시에서 다 이런 것까지 책임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는 정말 시민의 혈세가 정말 너무 이렇게 함부로 쓰여지는 것 같고 이런 개별 기업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자기 혼자만 할 수가 없는 시점이야. 그죠? 네, 그러나. 그 옆집하고 서로 옆 기업하고 서로 맞아서 서로 이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시에서 좀 나서서 기업정책팀에서 나서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네, 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운수관 추경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